요즘 많은 우파들이 이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너무 많은 타격을 입고 하는 말이 좌파는 탄압이 잘 되는데 우파는 탄압이 안 된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좌파는 탄압이 잘 되고요. 우파는 탄압이 잘 안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태극기 시위, 촛불 시위 두 가지를 비교해봐도 좌파는 기가 막히게 탄압이 되는데 우파는 탄압이 잘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촛불 시위대가 몇 달 동안 촛불 시위했는데 두 파로 나눠서 시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서울에는 모든 촛불 시위는 전부 광화문에 다 모였고요. 지방에 있는 촛불 시위도 서울에서 지시하는 그대로만 한 군데서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극기 시위는 대한문 앞에 제일 많이 모였지만 대한문 앞에 제일 많이 모였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청계광장에서도 모이고 또 삼성동에서도 모이고 또 다른 어디 마로니에 공원에 와서도 모이고 여러 파들이 끝까지 같이 안 모이고 따로따로 집회를 했습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똘똘 뭉치는데 우파들은 왜 이렇게 안 뭉칠까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5년 전에 대선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문재인이 위험하니까요. 좌파 중에 골수 좌파인 그때도 통진당인가요? 이정희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문재인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사퇴해버리잖아요. 사퇴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 안 됐지만 사퇴하고 그렇게 좌파들은요. 자기를 다 희생하고 자기 당도 다 희생하고 급하면 다 뭉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워낙 높았으니까 또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부정선거를 만약 진짜 했다면 부정선거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으니까 좌파들이 안 뭉치고 각자 자기 몫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도 그냥 갔고요. 국민의당 안철수도 그냥 갔습니다. 만약 이번에 문재인이 또 위험했다. 또 위험하고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했다. 그러면 안철수도 다 사퇴했을 것이고 심상정도 또 사퇴했을 것이고 또 뭉쳤을 겁니다. 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파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바람이 불어서 거세게 추격을 하고 막 일주일 사이에 배로 지지율이 뛰고 이러는데도요. 끝까지 안 뭉쳐요. 끝까지 안 뭉칩니다. 큰 구실을 붙여서라도 안 뭉치잖아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대통령 선거 그냥 끝났잖아요. 만약 홍준표 후보를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지지를 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패배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겠죠. 그러면 야당의 위상, 지금 야당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24% 얻은 야당과 35% 얻은 야당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민의 지지가 많으니까 다르거든요.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좌파들은 똘똘 잘 뭉치는데 우파들은 이렇게 모래알처럼 뭉치지 않는 것일까요? 우파들은 머리가 나쁘고 좌파들은 머리가 좋아 그럴까요? 좌파들은 리더십이 강하고 우파는 리더십이 약해서 그럴까요? 다 맞는 얘기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의 근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좌파 사상이 다르고 우파 사상이 다르고 근본 사상. 좌파의 근본 사상이 뭡니까? 우리나라 좌파의 근본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중심 사상이 뭡니까? 그건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독재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근본 사상은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분파나 개별적인 자유가 용납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분파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분파를 죽여버리죠.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돕는 가짜 분파는 만들어 놔도 진짜 분파는 절대 안 놔둡니다. 진짜 분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자유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만이 있는 것이요. 자유, 전체를 해치는 자유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개별적인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면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거나 왕따를 시켜서 없애거나 절대로 그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래서 좌파가 단합이 잘 되는 겁니다. 좌파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거든요. 안 따르면 왕따 당하거나 안 따르면 도태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활동을 하는 이상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좌파가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당들이 많이 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 그 다음에 뭐 전교조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민원연도 있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좌파들은 똘똘 뭉치는 겁니다. 우파의 근본 사상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전체주의의 반대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죠. 자유주의를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우파들에게 있어서는요, 분파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개별적 자유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우파들은 분파가 생긴다. 분파 생길 수가 있지. 다양하니까. 응? 그리고 누가 개별적인 행동을 한다. 개인의 자유인데 그럴 수도 있지. 좀 괘씸하고 좀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파는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단체에서 벗어나서 뭘 하는 사람을 강제로 억압해서 끌어들이는 이런 일도 안 하고요.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파가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파가. 어지간하면 단합이 안 돼. 이번에 태극기 운동에 그 정도 단합된 것도 굉장한 겁니다. 워낙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 정도 단합이 됐죠. 어지간하면 그렇게 단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좌파는 단합이 잘 되니까 일단 일하기가 좋고요. 일단은 성과가 납니다. 성과가 나죠. 이번에도 성과를 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아버리고 자기들 정권을 잡았잖아요. 탄압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러나 좌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니까. 전체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창의력이 발휘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오래 집권할수록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슨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공산국가들이 다 이랬다 망했고 북한이 이래서 지금 쫄딱 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되살아나는 것은 이 자유주의를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중국 경제가 이 정도로 버티는 거지. 계속 전체주의 했으면 중국 경제도 중국도 벌써 멸망을 했겠죠. 우파는 단합이 안 되니까 일단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그 부정선거, 이렇게 밝히는 것도요. 여기저기서 다 다르게 하니까요. 그리고 또 서로 네가 오르는 내가 오르는 다투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단합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면 좋을 텐데, 절대 그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파는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은 각자의 능력이 100% 활용되고 120%도 활용되고 그랬거든요. 창의력이. 원래 인류는 소수의 번쩍이는 아이디어 때문에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의력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파 정권이 오래 집권하면, 그것을 이렇게 잘 관리만 하면 결국은 크게 부흥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게 자유가 많은 그 미국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했죠. 이 우파의 이제 가장 큰 약점, 이게 가장 큰 약점. 이 자유를 존중하다 보니까 이 적과 싸우는 가운데도 적과 싸움보다는 내분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파는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적과 싸우고 있잖아요.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적과 싸우고 있고, 북한의 영향을 받는 좌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우리는 우파들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킬 정도로 싸우면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죠. 이 정권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습니다. 좌파들이 곳곳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우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력한 힘을 길러서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자제하고 한데 힘을 모아서 적과 대결을 하여야 승산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판을 깨는 싸움은 하지 말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응? 판을 깨면 4.13 총선 때 친박들이 판을 깰 정도로 내분을 일으켜서 망했죠. 여소야대 국회 만들었죠. 그때 비박들이 판을 깰 정도로 내분을 일으켰죠. 김무성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여소야대 국회 만들었죠. 친박 비박이 똑같이 판을 깨는 짓을 했습니다. 탄핵 전국 때 이 비박이 판을 깰 정도로 분열을 했습니다. 바른정당 만든 나간 거 판을 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판을 깨는 분열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투는 거 좋고 경쟁하는 거 좋으나 판을 깨지 않을 정도로만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특공대장을 세워야 됩니다. 특공대장.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여기에는 특공대장이 필요하죠. 일본군에게 진주만이 기습돼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은 미국 해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어니스트 킹이라고 하는 그 괴짜, 그 스스로 말하기를 개차반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개차반. 너무나 성격이 거칠고 너무나 저돌적이고 너무나 화를 잘 내서 많은 적이 있는 그 어니스트 킹을 미국 함대, 전 함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삼아서 그 미친 개와 같은 그 어니스트 킹이 일본군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고 그래서 일본을 제압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난세에는 미친 개가 필요하죠. 난세에는 미친 개가 필요합니다. 저 이라크 전투에 메티스가 미친 개란 별명을 가지고 이라크 군을 몰아붙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는 미친 개가 필요합니다. 그 미친 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이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완전히 미친 개처럼 이번 대선 때 싸웠습니다. 막 욕도 퍼부대면서 저돌적으로 막 밀고 들어가면 물어뜯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좌파들에게 공격도 많이 당했지만 점잖은 우파들이 실망도 했지만 그보다는 홍준표에게 기대를 건 우파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 몇 배로 많았다. 그래서 홍준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자신이 나는 특공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홍준표를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세워서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어니스트 킹을 미 함대 사령관으로 세워서 일본과 싸운 것처럼 홍준표를 자유한국당 대표로 세워서 민주당과 싸우고 국민의당과 싸우고 정의당과 싸우면 됩니다. 좌파와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르고 우파 사상이 다르고 근본 사상. 좌파의 근본 사상이 뭡니까? 우리나라 좌파의 근본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큰 중심 사상이 뭡니까? 그건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독재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근본 사상은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분파나 개별적인 자유가 용납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분파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분파를 죽여버리죠.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돕는 가짜 분파는 만들어 놔도 진짜 분파는 절대 안 놔둡니다. 진짜 분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자유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만이 있는 것이요. 자유, 전체를 해치는 자유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개별적인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면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거나 왕따를 시켜서 없애거나 절대로 그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래서 좌파가 단합이 잘 되는 겁니다. 좌파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거든요. 안 따르면 요즘 많은 우파들이 이 선거에서 패배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너무 많은 타격을 입고 하는 말이 좌파는 탄압이 잘 되는데 우파는 탄압이 안 된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좌파는 탄압이 잘 되고요. 우파는 탄압이 잘 안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태극기 시위, 촛불 시위 두 가지를 비교해봐도 좌파는 기가 막히게 탄압이 되는데 우파는 탄압이 잘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촛불 시위대가 몇 달 동안 촛불 시위했는데 두 파로 나눠서 시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서울에는 모든 촛불 시위는 전부 광화문에 다 모였고요. 지방에 있는 촛불 시위도 서울에서 지시하는 그대로만 한 군데서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극기 시위는 대한문 앞에 제일 많이 모였지만 대한문 앞에 제일 많이 모였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청계광장에서도 모이고 또 삼성동에서도 모이고 또 다른 어디 마로니에 공원이 와서 왕따 당하거나 안 따르면 도태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좌파의 활동을 하는 이상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가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당들이 많이 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사불란. 그 다음에 전교조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민원연도 있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좌파들은 똘똘 뭉치는 겁니다. 우파의 근본 사상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전체주의의 반대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죠. 자유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우파들에게 있어서는요, 분파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개별적 자유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 우파들은 분파가 생긴다. 분파 생길 수가 있지. 다양하니까. 응? 그리고 누가 개별적인 행동을 한다. 개인의 자유인데 그럴 수도 있지. 좀 괘씸하고 좀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파는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단체에서 벗어나서 뭘 하는 사람을 강제로 보이고, 여러 파들이 끝까지 같이 안 모이고 따로따로 집회를 했습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똘똘 뭉치는데 우파들은 왜 이렇게 안 뭉칠까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5년 전에 대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기억나시죠? 그때 문재인이 위험하니까요. 좌파 중에 골수 좌파인 그때도 통진당인가요? 이정희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문재인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사퇴해버리잖아요. 사퇴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안 됐지만 사퇴하고. 그렇게 좌파들은요, 자기를 다 희생하고 자기 당도 다 희생하고 급하면 다 뭉칩니다. 급하면 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워낙 높았으니까 또 뭐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부정선거를 만약 진짜 했다면 부정선거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으니까 좌파들이 안 뭉치고 각자 자기 몫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도 그냥 갔고요. 국민의당 안철수도 그냥 갔습니다. 만약 이번에 문재인이 또 위험했다, 또 위험하고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했다, 그러면 안철수도 다 사퇴했을 것이고 심상정도 또 사퇴했을 것이고 또 뭉쳤을 겁니다. 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파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바람이 불어서 거세게 추격을 하고 막 일주일 사이에 뭐 배로 지지율이 뛰고 이러는데도요, 끝까지 안 뭉쳐요. 끝까지 안 뭉칩니다. 큰 구실을 붙여서라도 안 뭉치죠. 그런 거는 끝까지 대통령 선거 그냥 끝났잖아요. 만약 홍준표 후보를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지지를 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패배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겠죠. 그러면 야당의 위상, 지금 야당의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24% 얻은 야당과 35% 얻은 야당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민의 지지가 많으니까 다르거든요.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좌파들은 똘똘 잘 뭉치는데 우파들은 이렇게 모래알처럼 뭉치지 않는 것일까요? 우파들은 머리가 나쁘고 좌파들은 머리가 좋아 그럴까요? 좌파들은 리더십이 강하고 우파는 리더십이 약해서 그럴까요? 다 맞는 얘기 아닙니다. 좌파와 우파의 근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좌파 사상이